제 성경입니다. 제 성경. 이승만을 모르는 분들은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승만 지지율이 인터넷 들어가면 3%밖에 안 됩니다. 미쳤어요, 미쳤어요. 나라가 미쳤어요. 어느 나라의 건국 대통령이 지지율이 3% 가는 나라가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해도 너무하죠, 해도. 제가 최근에 어제 그제 기차를 타고 택시를 탔는데 우리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 서거 오늘이니까 여기 인사 가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택시 기사가 뭐라고 하냐면 그 인간에 대해서 왜 말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데 그 당이 그렇게 말하면 되느냐 그랬더니 한강다리를 폭파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참 제가 한강다리를 폭파해서 북한군이 못 내려오게 해서 나라를 지켜야지 한강다리를 이렇게 놔두고 북한군이 내려와서 청와대가 습격당해가지고 북한에 먹히면 그게 좋은 거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또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 대통령일 뿐이지 건국은 단군이 했다는 거예요. 네? 아니 그래서 지금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럼 단군 할아버지가 세운 나라랑 지금 대한민국이 똑같은 거냐? 아무 역할이 없는 인간을 왜 이렇게 아무 역할도 없는 인간을 왜 그렇게 우리가 너무 한심하는 인간으로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부터 한국이 교육을 완전히 잘못해가지고 교육의 주도권을 이제 완전히 남로당한테 뺏긴 거예요. 어떻게 됐었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1904년도에 미국을 가서 45년도 10월 16일 날 한국에 들어올 때까지 미국에서 이제 조지 워싱턴 그다음에 하버드 프린스턴 대학에서 공부함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잉태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애를 냈는데 그 이승만이가 대한민국을 잉태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이것이 이승만이가 이제 속에다가 잉태를 해서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45년부터 48년까지 준비를 했죠. 애를 낳을 준비를, 출산을 할 준비를 해서 기저귀도 굶고 애니옷도 만들고 해가지고 1948년 8월 15일 날 드디어 대한민국은 탄생을 시킵니다. 대한민국. 그러면 목사님 8월 15일에 지금 이 문재인 하야 1,000만 명 서명운동을 끝내시려고 하시는데 이게 그러면 8월 15일 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일제에서 해방되고 이거랑 어떤 맥을 같이 하는 측면이 있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제가 처음에 이제 연말까지 문재인을 하야라고 그랬는데 여기 오시는 많은 분들이 너무 길다는 그 사이에 문재인이가 뭔 장난칠지도 몰라. 계엄령을 선포할지 김정은하고 그 사이에 나라를 섞어들었지 그때까지 또 나라가 존재한 보장도 없다. 그래서 8월 15일 날 당기자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틀림없이 이번에 문재인을 끌어내리고 우리가 제2의 건국의 역사를 이루면 이것 또한 기념일이 되기 때문에 기념일을 하나로 맞추는 것이 낫다. 그래가지고 8월 15일로 그렇게 깊은 뜻이 있으셨군요. 네. 제가 지금 현충원에 이제 오늘 이승만 대통령 서거 54주기 그 추념식에 이제 다녀왔습니다. 가서 그 자리에 가보니까 요즘에 이 외교적 문제죠. 외교 파탄으로서 벌어지는 이 한일 전쟁. 이 문제를 이승만 대통령께서 살아계셨다면 어떻게 해결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이승만 대통령은 왜 일본뿐이 아니라 중국을 비롯하여 유럽을 비롯 모든 다른 나라에 대해서 외교하는 외교의 축이 일단 미국을 잡아놓고 미국을 지렛대로 삼았습니다.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아베가 예. 저는 절대로 건방진 저런 소리를 못하죠. 이승만 대통령이 정치를 한다면. 왜 그러냐? 그 이승만 대통령은 참 직관력이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국 가서 공부도 많이 했지만 공부한 실력이 아니고 타고난 그 직관력,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 개인 국가를 이렇게 딱 보면 그 속을 들어가보는 본질을 다 영어로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편 인사이드 아웃 책을 썼는데 그 이승만은 그때 이제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동국이래. 하나는 동국인데 이걸 어떻게 해낼까? 딱 보니까 이거는 미국의 상원 의원을 틀어주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상원의원 담임 목사, 원유 박사 해가지고 점령하려고. 그런데 그 당시는 이제 미국에 지금도 있지만 상원 하원에 담임 목사가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니까. 저걸 어떻게 터득일까 알아보니까 그 사람들이 딱 약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보다 더 잘 아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무슨 그런데 기독교구나. 그래가지고 신약 성경을 영어로 다 외웠어요. 이승만 다 외워가지고 딱 만나면 we pray 기도합시다 해놓고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성경을 외웠고 그러면 그만 외우라. 너 이거 어디서 알았냐? 내가 한선 넘었어. 그때 이제 두 손 들고 그 원하는 거 다 들고. 그러니까 미국하고의 관계를 잘했기 때문에 잘 하면 이번에 한일 관계도 이렇게 정말 백척간들을 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당연하죠. 이미 아베가 이렇게 나올 때는요, 3달 전에 그 골프 치러 갔을 때 트럼프하고 다 상의한 거죠. 후지TV에서 네. 일본의 후지TV가 네. 문재인을 탄핵시키려고 그 사람들이 그랬다 그러네요. 그 사람들이 뭘 좀 아는 사람. 아니 그 허츠카 교수인가요? 그 사람도 아베 총리의 이번에 이 수출 규제 이 목표는 문재인 탄핵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던데요. 그러면 목사님을 도와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도와주기보다가 예. 누가 봐도 외국 사람이 봐도 문재인은 저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우리 국민이 봐도 저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미국도 와서 저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근데 김정은도 요즘에 문재인을 아웃시켰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희들이 북한 쪽에 이제 소식통에 의해서 들은 바로는 김정은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야,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을 재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만나주지 말라. 그리고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 왔을 때 그 만날 때 문재인이 아웃됐지 않습니까? 아웃됐는데 그게 김정은의 요청이었다는 거죠. 참. 네, 김정은이가 우리가 만났는데 문재인을 제발 빼달라.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참가시키려고 그랬는데 문제가 김정숙 여사가 파란 나비 리버 브로치를 달고 설치는 바람에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이렇게 건드려서 그게 이제 그러니까 계획에 없이 그냥 문제를 확 못 나오게 막아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후지TV가 얘기하는 거는 이 한일 전쟁의 이 핵심은 뭐냐? 문재인이 탄핵돼야만 끝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문재인 탄핵 운동을 한 것이 전체 국제적인 사이클하고 다 맞는다고 봐요. 아, 그렇군요. 네. 목사님, 이승만 대통령 하면 가장 핵심이 반공입니다. 맞아요. 공산당은 당부다. 이런 책도 쓰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분은 공산주의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게 이분의 철학이자 신임이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이 건국 초대 대통령의 이 뜻이 완전히 뭉개져가지고 지금 저는 적화는 끝났다.
조카는 끝났는데 단지 장악력이 떨어질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나 이해란 같이 공산주의에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이 서수의 자유 이 세력들을 자유수호 세력들을 제거하게 되면 문재인의 조카는 완전히 북한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셨을까? 일단은 이승만 대통령이 요 분야에도 세계 최초입니다. 공산주의가 뭔지를 알아보는 것이죠. 예. 일단 여기 1922년도에 하와이에 이제 신문에 기고한 게 나타났는데 해겔 철학부터 이승만은 딱 해겔의 변증법부터 그다음에 앙겔스에서 칼막스 그래가지고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나는 요 과정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알아차린 사람이 이승만이고 1917년 볼세비키 혁명이 딱 일어나니까 이승만은 저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붉은 용과다. 저것은 반드시 망한다. 100년 안에 반드시 망한다. 하는 게 예언을 하게 되셨고 그래서 그 당시에 같은 지도자인 윈스턴 처칠도 있고 루스벨트도 있고 그 사람들도 몰랐어요. 그 사람들도 공산주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몰랐어요. 예. 특별히 그 미국의 그 당시 루스벨트는 오히려 볼세비키 혁명을 보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제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게 예, 되셨어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예. 것을 실현할 수 있는 사도행전에 보면 모든 걸 재산을 팔아 사도들에 바라보면 예. 필요에 따라 나옵니다.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가 공산주의. 루스벨트가 그 딸 소리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그 말 딱 두고 저 돌대가리 같은 놈 말이야. 그렇죠. 돌대가리인 거죠. 네, 돌대가리 같은 놈 말이야. 그러니까 이승만은 참 대단했고 그래서 저는 지나간 일이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갈 일도 그건 국제 외교 또 국내나 모든 것에서 뭐 문제가 생기면 일단 이승만 책부터 넘겨놔야 돼. 사전을 찾아야 돼. 이승만이가 사전이야. 그리고 이승만 같으면 이때 어떻게 했을까? 그렇죠. 네, 저도 요즘에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말만 하면 다 그냥 보여버려요. 또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의 그 박사학위 논문 제목이 이승만 대통령의 부르선 대학의 박사학위 논문 제목도 사실은 많이 몰라. 정치가 들어. 내가 보면 한심스러워. 그것도 아니고 정치하겠다는 게 꼴불견인 거죠. 뭘 모르겠냐. 그게 이제 내용이 뭐냐면은 한국말로 뭐냐면 남북한이 통일이 될 경우에 이승만은 이미 예언을 했어요. 미국의 영향력 하에 미국이 위에서 보장하는 미국이 일종의 말로 미국이 더 강한 편을 하자면 미국이 지배하는 미국이 간섭하는 영향력 하에 있는 영원한 중립. 요게 이승만 박사의 논문인데 이승만은요 벌써 돌아가시기 전에 대한민국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다 예언하고 있어요. 다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미동맹 그거 할 때도 앞으로 30년 후를 두고 봐라. 내가 오늘 설명한 이 설명이 대한민국이 하와이 수준으로 살게 될 것이다. 막 이런 것도 다 근데 지금 그 예언이 실현이 됐죠. 다 되겠어요. 실현이 됐는데 이게 아니 어처구니 없이 그렇죠. 아니 이게 아닌 밤중에 무슨 홍두깨라고 네. 문재인 같은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박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게 한일 전쟁은 일본이 일으킨 게 아니라 아니야. 문재인과 김명수가 일으킨 거다.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맞습니다. 하거든요. 미리 벌써 짜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아베가 이렇게 나오도록 유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한테는 뭐라고 거짓말해요. 아베가 저렇게 수출 안 해서 문제가 생겼어. 그렇게 만들려고.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11번 제철 그다음에 지금
미쓰비시, 그다음에 또 뭐 하여튼 몇 개 회사들 지금 다 강제 매각을 해가지고 돈을 빼앗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21세기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미친 저는 이 문재인이 이 작품을 박정희 대통령의 65년 한일 그 협정을 완전히 뭐 작살내고 예? 박정희 대통령을 이 또 비약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전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 제 생각이 어떠십니까? 네, 그러니까 뭐 저 이승만과 박정희를 비롯하여 예. 대한민국 전체를 지금 부정하려고 이미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8월 15일, 48년 8월 15일 건국을 자기는 인정할 수 없다. 저거는요, 전시 같은 것들은 총살이죠. 전쟁시 같은 거. 근데 목사님, 저는 이제 탈북자로서 한국에 왔을 때 살면서 정말 납득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은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그분의 그 기도들을 들어보면 정말 조국사랑, 민족사랑, 자유사랑의 그게 절절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장로들이 왜 이승만 대통령을 욕하나 말이죠. 네? 그분을 따라 배워야지. 네? 그분의 기도, 그분의 이 신앙을 따라 배워야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을 막 욕해요. 목사, 장로라 그러면서. 그게 이제 왜 그런 거예요? 시작부터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에 이제 45년도에 들어와서 4개 단체를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박헌영의 조선민주공화국, 그게 이제 9월 6일 날 생긴 나라인데, 그 다음에 이제 한민당, 그 다음에 이제 미소공동회, 상해에서 늦게 들어온 김무세력, 이거를 다 정리한 것은, 이거는 초인적. 이건 이승만이가 해낸 일이고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전 국민을 향하여 이제 다 정리해놓고 연설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절대로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공산주의가 뭔지를 모릅니다. 나는 미국에서 이것만 연구하다만 생각합니다. 왜? 그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공산주의가 뭔지, 사회주의가 뭔지, 자유민주 몰랐어요. 지금도 모르잖아요. 지금도 몰라. 지금도 모르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공산주의가 이론상으로는 좋대요. 그 이론을 똑바로 모르기 때문에 좋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공산주의 이론 자체에 독재적, 아주 폭력적, 네. 이 완전 날강도적인 그게 다 이거든요. 근데 그 이런 쪽으로 제대로 모르니까 공산주의가 이런 쪽으로 좋다고 말하는 거죠. 그때 이제 박헌영 남로당에 넘어간 국민들이 540만이 있었거든요. 국민들이 540만 중에서 이승만이가 전국 다니면서 연설하고 전향하라. 첫 번째 전향. 이승만 연설 듣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향을 했습니다. 전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래도 내 말이 이해가 안 되냐. 여러분, 문맹률이 70%인 이 국민 여러분, 글도 못 쓰는 여러분, 내 말이 이해가 안 되냐. 그래도 나는 공산주의가 좋다. 할 수 없다. 사상은 자유니까. 당신들이 원하는 나라가 있다. 북한이다. 북한은 가라. 가서 하라. 그래서 저 자식 다 데리고 돈 팔고 소 팔고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섭섭해요. 왜 그 빨갱이들을 북한에 보내가지고 북한이 더 어렵게 된 거 아니에요? 이승만이가 이제 교회 장로니까 처음부터 추천 안 했어요. 그래서 개성까지 열차로 다 실어다 줬어요. 이승만. 그때 간 사람이 딱 9만 명, 10만 명이 갔어요. 그 중에 서울대학 교수 절반이 갔죠. 가서 김일성 대학을 세우는 주체가 되고 서울대학을 갔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자, 이승만이가 전향하라. 내가 아이비리그 박사다. 글도 못 쓰는 국민들이요. 당신들이 그렇게 판단력이 내 말을 믿어라. 전향하시오. 두 번째, 하기 싫어? 그러면 김일성 품으로 가시오. 내가 데려다 줄게. 그런데도 전향도 안 하고 북한도 안 가고 요 땅속으로 들어가서 지하당을 구축하는 그 나쁜 놈들, 나쁜 놈들은 그때부터 이승만이가 백선엽
백인혁 장군을 통해서 처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지도자들이요, 제일 아쉬운 게 이명박도 그렇고 박근혜도 그렇고 이승만 같이 처단을 안 한 거예요. 처단을. 정적을 제거했어요. 정적 제거 정적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공적이죠. 기회를 국가를 주고.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네, 전향할 건 충분히 말을 하고 그다음에 하기 싫어? 그럼 북한으로 보내줄게. 가. 대통령으로 가란 말이야. 하고 난 뒤에 그래도 안 할 경우에는 이승만처럼 딱 처단을 해야 되는데 이 처단 안 해가지고 나라가 이 모양. 아니 처단까지는 안 하더라도 이 민주화라는 명분을 걸고 공산주의를 열심히 하고 있는 인간들인데 이게 그 활동의 영역을 많이 제한을 했어야죠. 그렇죠. 어디 국회의원이라는 게 맨날 빨갱이들이 다 기어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승만이가 처단에 나오니까 요 빨갱이들이 다 지리산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라도 구례에서 올라간 빨갱이들하고 영산도 거창에서 올라온 빨갱이들이 지리산에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뭐라고 했느냐. 자, 백선엽 백인영이가 우리를 소탕하고 올라오니까 예. 우리가 두 손 들고 가짜로 예, 자, 예. 다시는 빨갱이 안 할게요 하고 가짜 전향선을 쓰고 내려가서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숨어서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맞붙어 싸우다가 장렬하게 김일성 만세 하고 죽을 것인가 그걸 놓고 회의를 했는데 투표를 했는데 김일성 장군 만세하고 죽으면 그 다음 일은 못하잖아요. 우리가 좀 비굴하지만 가짜로 전형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백선엽 백인영하고 다시는 빨갱이 안 한다고 써서 내려온 뒤에 요 사람들이 주로 지리산 기슭에 붙어서 갔어요. 지리산 기슭에.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전라도 쪽에 지리산, 경상도 쪽에 지리산, 그리고 뭐 노무현 장인어른이나 이런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이제 살다가 이 사람들이 죽기 살기 자식들을 보내십니다. 자기들의 세상을 다시 찾는다. 그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 1945년 9월 6일 날 세운 박헌영의 나라를 다시 찾는다. 죽기 살기 공부를 시켰는데 일부러 역사학 교수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역사와 역사 철학에 관계된 것을 가르치는 교수가 510명입니다. 510명 중에 자기 할아버지가 남로당, 아버지가 남로당인 이러한 그 교수들이 504명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504명이 그냥 뭐 다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뭐 고려대학교 최장직, 이영, 서울대학교 백낙천 다 전체가 다 받는 심지어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자식이 정치인들 중에 천명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안에도 있고 정치인이 1000명이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가 510명 중에 500명, 정치인들이 구의원까지 합치면 1000명이 남로당 출신 할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그들이 뭘 했냐면 대학 교수가 돼가지고 특별히 이제 고려대학교 최장직 교수가 쓴 해방전후 인식사, 이게 교과서거든요. 이게 이제 좌파 빨갱이 교과서입니다. 죽기 살기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가르쳐가지고 거기서 아들을 몇 명 낳았어요. 첫 번째 아들이 정교조예요. 정교조를 아들을 낳았어요. 그 정교조가 또 그냥 애들을 계속 가르쳐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노동당, 그 다음에 이제 한총부 이래가지고 세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게 전부 남로당의 출신의 교수들이 만든 작품입니다. 그때 이미 사실 대한민국 끝났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런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네,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공산당은 절대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이제는 청와대에 공산주의자로 인식되는 생각되는 사람이 들어앉아서 나라를 지금 들어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후에 대한민국의 성장 과정에서 일어났던 성장 통해 요 남로당들이
딱 올라와서 붙어버려. 무임승차 돈도 안 내고. 그래서 4.19. 4.19 때 딱 올라와서 딱 붙어. 그 다음 뭐 5.16 일어나서 또 붙잡으니까 딱 내려갔다가 김영삼, 김대중이 하는 민주화운동 또 딱 붙어. 그게 월드컵 4강까지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청와대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저게 이제 주사파 남부관인데 저분들은 이미 세 번째거든요. 김대중, 그 다음에 노무현, 이번에 세 번째라서 문재인의 그 청와대 점령은 김문수 지사가 들었는데 세계의 어떤 빨갱이들하고도 변이를 일으켜가지고 이미 세 번, 두 번 실패한 것을 알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시체로 끌려 나오는 당시에 절대로 저 자리는 안 베껴줄 것이고 만약에 자기들이 죽음의 위협이 오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은 다 할 것이다. 계엄령을 비롯하여 군대를 비롯하여 아니 지금 청와대 앞에 기관총 누구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역시 이것도 이승만의 책을 넘겨봐야죠. 네. 물어봐야지 입으로 소리내서 이승만 박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승만 박사님이 귀에 딱하죠. 빨리 미국을 잡아 이렇게 말하죠. 근데 미국은 우리가 어떻게 잡아요? 잡을 수 있어요. 네. 지도자만 바뀌면 잡을 수 있어요. 그 지도자를 바꿔야지 잡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황교안이라고 그러면 잡을 수 있는데 근데 한교안 선생님이 조금 안 황교안이가 좋아하는 약해서 그래서 이걸 이제 결국은 우리 한국 교회가 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지금 이걸 근거를 마련해야 되니까 1,000만 명 서명이 끝나면 들고 내가 트럼프를 만나는 거예요. 파이팅! 아멘! 아멘, 아멘. 더 이거 빨리 열심히 참가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몇 장 가져가서 우리 식당에다가 그렇지. 놓고 맞아. 네, 이거 좀 서명 좀 받겠습니다. 근데 가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 트럼프 만나면 할 말을 내가 영어로 원고 다 써놨습니다. 쫙 다 써놓고 브라보! 다 써놓고 지금 내가 막 배우고 있는 중인데 앞에 서로는 어떻게 돼 있냐 하여튼 이렇게 만나줘서 감사하다. 그 다음에는 뭐냐 당신이 한국에 와서 국회에서 연설할 때 우리는 충격을 받는다. 과거 우리나라의 어떤 대통령도 그런 연설을 들어본 적이 없다. 비행기를 태워야 된다는데 그래가지고 아, 이거 저 넘어가는 거 아니니까. 핵심은 뭐냐 이겁니다. 뭐 공개적으로 뭐 해도 괜찮아요. 핵심은 뭐냐 그렇게 해서 미국이 도와가지고 세계 10대 나라가 됐는데 네. 미국의 멸류관이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멸류관이다. 은혜를 근데 이렇게. 문재인이가 간첩 사상이 들어가는 그래서 대한민국을 어떻게든 당신을 속여서 트럼프 당신을 속여서 이 나라를 김정은의 입에다가 쳐내려고 하니까 당신이 여기 하나님 앞에 나하고 약속하니까 절대로 이 나라를 김정은이한테 넘겨주는데 문재인한테 속지 않고 두 번째로 더 이상 문재인을 우리가 더 이상 저 자리에 둘 수 없다. 네. 미국이면 넉넉하게 바꿀 수 있습니까? 왜? 이 문재인은 이미 벌써 어떤 죄를 넘어서 여적죄의 선을 넘었기 때문에 이건 미국이 해결해 줘야 된다. 그래서 조문할 때 문재인 내려와라. 안 나오면 뭐 할 수 없다. 문재인에 대하여 미국은 얼마든지 실력이 있으니까 일본 시켜서 이 정도에 하면 안 된다. 도와주시고. 아베 시켜서 하면 봐라 지금 아베하고 맞싸운다고 문재인이가 얘기하지 않냐. 그렇게 하지 말고 아베 시켜서 하지 말고 아예 문재인하고 딱 내려와. 안 내려오면 한국하고 우리는 우리가 자기는 어렵지 않아요. 아니요 해야죠. 저기 내성난 수업도 빨갱이들이 발감을 하면 아니 이제는 빨갱이고 뭐 간에 완전 오픈해야 돼요. 네, 네, 한미 동맹 완전 오픈해서 가야 돼요. 전면적으로 우리가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럼요. 우리는 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00만 서명이 이게 절대적입니다. 이것이 일종의 이게 민주주의 원리거든요. 1,000만 명 서명, 1,000만 명이 원한다는 아, 거죠. 국내 뜻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 서명운동 많이 참
참여해서 정말 그 초대 대통령,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잘 설계해서 잘 지은 이 집을 이 강도들한테 지금 빼앗겼는데 이걸 찾아야죠. 네. 이게 공산당들은 날강도들인데 이 날강도들하고 싸우려면 내가 깡패가 돼야지 존나 빼가지고 안 된단 말입니다. 아멘. 욕해야 돼요. 우리가 세게 나가야지. 그럼. 깡패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점잖게 대하면 자기가 무서워서 그런 줄 알고 우리를 짓밟는단 말이죠. 예. 그래서 오늘 깡패도 아니라 양아치야, 양아치 지금. 예, 뭐 목사님 정말 이게 오늘까지 며칠이죠? 지금 39일 됐어요. 39일 되셨어요. 야, 이게 쉽지 않은 싸움이신데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제가 탈북자들하고 통화를 하니까 우리 탈북자들도 시간이 없어서 와보지는 못하지만 좀 지지한다고. 예, 그래서 언제 한번 시간 내가지고 우리가 와서 여기 와서 지지 설명을 한번 하자 이런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예, 다들 지지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이 상식과 정말 정신이 똑바른 사람은 문재인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건 그건 다 알죠. 예, 정말 우리가 이런 저주를 받는 게 오늘 정말 이승만 대통령 돌아가신 날 이승만을 밀어내고 이승만을 짓밟아버리고 이승만을 능욕한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